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기대했던 연준 풋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보이는가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월마저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악재가 터지면서 반도체 주들이 급락을 했고 이것이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를 야기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3.1% 후퇴하면서 16,300포인트 선 간신히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2.2%의 하락, 5,270포인트대,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1.7% 내림세를 그리면서 오늘 4만 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이죠. H20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를 전했습니다. H20은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되던 유일한 첨단 AI 칩이 되는데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라라는 통보를 전한 겁니다.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간밤 6%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시장이 이미 빠지고 있었는데 이 낙폭이 확대됐던 요인,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매파적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Both survey and market-based measures of near-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moved up significantly, with survey participants pointing to tariffs. Survey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for the most part, appear to remain well anchored as well. Market-based break-evens continue to run close to 2%. So, as we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licy changes, we'll have a better sense of the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and hence for monetary policy. 요약을 해보자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연준의 2대 책무죠. 물가 안정 그리고 성장 독려라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삼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 정책의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 연준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구나. 둘째, 하지만 금리를 인하시켜줄 생각은 없구나.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시장의 걱정을 키웠죠.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을 꺾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4%대까지 낙폭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약간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만회에 나서기도 했죠.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역시도 이번 주 아주 주된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관심사였는데요. 숫자는 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에 왜곡된 측면이 다소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피해서 미리 물건을 구매하려는 러쉬 현상,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러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만 보고 미국의 소비력이 지금 강하구나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무역 전쟁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 현 선물 가격 모두 오늘 3%대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선물 기준으로는 현재 3.5%의 오름세, 3,350달러대까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도 금값 오름세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도 2%대의 급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을 향한 이 제재 조치를 미국이 취한 영향인데요. 미국은 이란이 원유 수출로 핵무기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 이 수입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현재 WTI 국제유가 62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방위적인 셀 오프 현상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이런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통제 소식이 반도체주 전반의 약세를 야기했는데요. 엔비디아가 6.9%가량의 하락세, 그리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AI용 이 칩을 판매해오던 AMD의 주가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7%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도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 2%대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장비주들 역시도 ASML 이 실적 부진의 여파를 받아가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의 4%대의 급락 흐름을 가져가고요. 이 반도체 악재가 소프트웨어주 전반 그리고 여타 빅테크주 전반으로 번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메타 할 것 없이 모두 급락으로 진행됐죠. 특히 알파벳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지배력 남용 혐의로 9조 원대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 역시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입니다. 5%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택시 부품 수입 중단 위기에 처해졌다. 이런 소식 들려왔고요. 이제 이번 주 들어서도 M7 빅테크주들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틀 동안 이들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가까이 사라졌다라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그나마 초록불을 켰던 쪽은 어디일까요? 일단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에버트랩이 2%대 급등을 했습니다.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호실적 힘입어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여타 제약주들을 이렇게 보자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띠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에 따라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유가 상승과 연동돼서 에너지 주식들 일부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소재 섹터 내에서는 금 가격 급등에 따라서 대장주인 뉴몬트의 주가가 오름세를 연출했다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번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1분기에 55억 달러의 손실, 이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원이 훌쩍 넘는 액수이고요. 엔비디아의 지금 1분기 매출 전망치가 43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55 나누기 433 했을 때 13%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액수의 타격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고전을 했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 투심을 조금 더 악화시켰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웨이의 AI 칩이죠. 어센드가 엔비디아의 GB200을 능가했다라는 이 한 기술 매체의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한 매체 이름은 WCCF 테크라고 해서 기술 애호가들은 좀 자주 트래픽이 몰리는 그런 매체인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하드웨어 기술 격차를 확 좁혔다. 캐치업이라는 표현이 이 헤드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기사의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화웨이의 AI 칩인 아센드 910C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 이것이 이 엔비디아의 GB200 NVL71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전력 소모량이 3.9배 정도 많다. 다만 이 전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전력 인프라로 충분히 커버될 것 같다라는 예상 역시도 이 내용에 담겨 있었고요. 지금 화웨이의 경우에는 성능 효율이나 확장성보다는 단순히 엔비디아를 이기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젠슨왕 CEO 역시 지금 가장 견제되는 중국 기업으로 화웨이를 지목했던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H20을 통제를 하게 된다면 중국 AI 시장을 그냥 화웨이에게 넘겨주는 격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화웨이의 자체 기술력이 강화됐고 결국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게 아니냐라는 위협이 있는 건데, 다만 이것은 이제 지금 뭐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팔로우업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로 인해서요, H20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특징주 판으로 돌아가서요, 테슬라 이슈도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1분기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5% 줄어들었고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작년 말에는 55.5%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43.9%로 대폭 쪼그라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가 워낙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측근으로 머스크가 활동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간밤에 대중 관세로 인해서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용 부품 수입이 중단됐다는 소식 역시 들려왔습니다. 신제품 발표가 지연될 수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241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AMD를 스킵했네요. AMD 이슈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해서 최대 8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AMD의 종가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7.4% 급락하면서 90달러 선을 반납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특징주들 모두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이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연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해서 사실 첫 칸을 좀 비워뒀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주요한 내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하에서 중국과의 신경전 더욱더 팽팽하게 전개하고 있죠. 먼저 대화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도 지금 틱토커들까지 동원을 해서 관세 전쟁에 전면전으로 맞서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파월 의장 연준 풋은 없다라는 것이 이번 연설의 골자였습니다. 관세가 연준의 목표를 어렵게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이를 감내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4% 늘었지만 이 부분에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체린 앵커도 전했습니다. WTO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세계 상품의 교역량이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글로벌 경기의 위축이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코멘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2%대 오름세 나타냈고요. 달러 인덱스는 또 1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을 했던 간밤 금 가격이었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위험이 크다며 연준의 이중 채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 채무의 목표가 충돌할 경우 목표와의 거리와 시차를 감안해 정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정책 기조를 조정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보통 제롬 파월 의장이나 연준 내의 이야기를 전할 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간밤에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페널티킥 상황에서 물가를 잡을지 아니면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지 이를 두고 갈등하는 페널티킥 상황의 골키퍼와 같은 모습의 연준이었다. 이런 코멘트를 또 내놨는데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Q&A 상황에서는 관세가 물가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준 풋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9.32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10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기대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 put no라고 이야기를 하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을 이 구간에서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국채금리 수익률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최근에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 국채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1%가량의 하락, 그리고 30년물의 경우에는 0.6%가량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년물 국채 입찰이 또 간밤에 진행이 됐습니다.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견조한 수요를 나타냈고요. 간접 입찰도 남은 물량을 처리하는 것인데 해외 입찰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접 입찰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69.8%에서 70.7%로 올라가면서 단단한 수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장기물의 국채금리 수익률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간밤 또 폭락을 경험했던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약 7% 하락 출발해 약세를 지속하다 6.87% 내린 104.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은 한때 10%까지 커져 100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은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1분기 수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SML은 1분기 수주액이 39억 4천만 유로, 한화 약 6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평균 48억 2천만 유로, 약 7조 8천억 원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네, 방금 ASML 실적판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엔비디아발 충격, 그러니까 칩 규제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지난 실적 가운데에서 중국 시장에서 올려왔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살펴보면 사실 엔비디아가 기록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서프라이즈의 매출에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국 지역에서의 매출이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부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수익에서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체리냉커도 전해주었듯이 AMD 역시도 MI 300 같은 이 관련 칩들이 수출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ASML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이게 2024년 4분기 기준의 ASML의 실적의 전반적인 구성표이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발표한 실적입니다. 한 대당 5천억 원도 호가한다, 최대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ASML의 이 EUV 장비 어느 정도 팔았나 보니까요. 이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EUV 판매 자체는 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올린 매출의 비중도 상당히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 대비 일단 기록한 숫자 자체가 좀 줄어들었죠. 자, 지금 로저 다센 ASML CFO가 4가지 관세 리스크가 있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미 수출 장비에 대한 관세, 제조 원자재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한 관세 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복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서 제조를 해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장비들 역시도 관세 우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ASML이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봤다면요. 이번에는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분기 수주액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6조 3천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원화 기준이고요. 시장 평균치 전망은 7조 8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를 훨씬 좀 못 미치죠.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뚝
줄어드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CEO도 함께 나서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우려감을 드러냈는데요. 내년까지 물론 성장을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SML의 최근 이 밸류에이션과 아시아 테크주들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 표가 ASML의 이 밸류에이션 평균치를 나타낸 값입니다. 거의 뭐 역사적인 하단에 머물러 있는 ASML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하락폭을 들여다보니 37%가량의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테크주들 그동안 급락세를 함께 경험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발 충격 그리고 ASML 실적발 충격으로 다시 고개를 꺾이고 있다는 점 우려점으로 가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피해 사전에 최대한 물품 구매를 해두려는 소비자들의 러시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7,3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3% 증가를 예상한 로이터 통신 집계 전문가 전망을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네,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3월 소매 판매가 0.1%포인트가량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급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는 결국 관세에 대한 우려감, 앞으로 물건 가격이 또 한 번 치솟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부분을 제외하면 0.8% 상승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주택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해서 주택 시장 지수가 40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관세와 자재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라는 코멘트 또 나왔죠. 사실 40이 전월치보다는 1포인트 상승이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인 기준선이 50이기 때문에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회한다는 점은 여전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래를 가장 선호하냐라는 지표에서 역시 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